첫 번째 가보죠. 정말 이거 동탄 성추행 누명 벗었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경기도 화성 동탄 여자 화장실 침입자 낙인 사건, 하루아침에 변태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다면서 억울했던 그 20대 남성 전해드렸잖아요.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혐의 없음, 불입금 종결키로 했습니다. 결국 그 신고자 여성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이죠. 제보자 측에서 당시 CCTV 영상을 보내는데요. 어떻게 혐의 없음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모자를 쓴 반팔 차림의 남성 화장실 쪽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시간 보면 17시 13분 26초 그리고 들어가요. 자, 1분 24초 뒤엔 17시 14분 50초. 자, 볼일 보고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 나온 모습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어제 이 사건 전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바지 내리고 씩 웃고 몸도 만지려고 하길래 확 걷어차서 어이쿠 했다던 남자의 상태가 지금 저게 맞는 겁니까? 저 같으면 플래시맨처럼 막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어제도 좀 얘기를 했지만 CCTV상 봤을 때는 입실, 퇴장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 신고한 여성의 진술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 보이지요. 더더군다나 남성이 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진술, 여성 피해자 진술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됐는데 마침 그 신고 여성이 어제 오후에 내가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아마도 약을 좀 복용하는데 병원에서 약을 처음 가서 복용하는 다량으로 복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허위 없는 얘기를 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전문가 프로파일러죠 투입을 해서 좀 이렇게 해보니까 정신과 진단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실제 없는 것들을 허위로 꾸며낸 문제가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경찰이 이 20대 어제 우리 이 남성입니다. 입건을 취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허위 사실로 인해서 타인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한 행위. 이게 무고죄입니다. 무고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은배 팀장님한테 여쭙게요. 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게 뭐냐면 저 진짜 약간 덮어 씌우기도 문제였지만 그 경찰관들의 태도, 약간 말이 짧은 이 모습.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야,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자, 이 정말 후배 경찰분들한테 동탄 경찰서 좀 따끔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이라든가 언사는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방적으로 피해자 모는 것도 안 되지만은 사실상 이게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피해자라 하더라도 아니면 용의자라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인권 침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언어 사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대할 때 말을 쉽게 하지 말고 경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존칭을 써가지고 써야 되는데 요즘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은 한두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전체 경찰이 욕먹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거니까 그에 상응한 징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그 해당 경찰들이 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분께도 뭐 사과를 전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정말 조금 다시 한번 좀 진솔한 진지한 좀 사과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생맥주가 덜 시원했던 이유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영상 보시죠. 자, 맥주 한 잔 주문받은 여성 냉장고 안에서요. 시원한 맥주잔을 꺼냅니다. 아우 시원하겠다. 자, 그리고 맥주 기계 쪽으로 가는데요. 순간 제보자를 한번 슬쩍 보더니 척척 장갑 끼고 갑자기 맥주잔이랑 왼쪽으로 들어서 콸콸콸콸콸콸콸 흘린 맥주를 그대로 갖다 붓고 있는 겁니다. 헌 맥주가 이 반쯤 담긴 잔에 시원한 맥주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뭔가 좀 개운찮은 맛이 나는 장면. 네, 제보자는 지난 6월 26일 인천 서구에 있는 프랜차이즈 술집에 갔습니다.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은색 통에 이미 담겨있던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우고 나서
기계에서 생맥주를 따라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이 은색통은 맥주기계 바로 밑에 있었고 흐르는 맥주와 거품을 덜어내는 용도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어쩐지 맥주가 덜 시원하고 맥주에서 쇠맛이 났다면서 이게 맥주를 따르는 일반적인 방법이 맞는지 궁금해서 SNS에 공유를 했는데요. 논란이 되자 프랜차이즈 술집의 대표가 제보자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를 했고 매장 사장도 영상 댓글을 통해 사과했다고 합니다. 하하. 이 사장은 자신을 오픈한 지 2달 된 초보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거다. 재활용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주일간 휴업을 하면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사과의 말을 남겼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술집 본사 공식 계정에도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각 가맹점마다 재교육과 점검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맥주 하면 또 우리 감별사. 박맥주 아니겠습니까? 예. 박맥주 아니겠습니까? 어. 저 거품들은 떨어지는 거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맛하고 바로 떨어지는 그 맥주하고는 차이가 나요. 아까워, 거품하고. 그래야지. 안 아까워요, 그거. 어. 손님이 아깝지요. 이제는 절대 몰랐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더 부어봤자 뭐 얼마 나옵니까? 그러니까. 술만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누구냐 넌? 자, 소개팅 어플로 맺어진 한 여성과 주고받은 제보자의 황당 시츄에이션 만나보시죠. 저희 동네로 오시는데 제가 밥 사는 게 맞죠? 우리 공원에서 만나요. 근처에 고깃집 잘하는 데 있어요. 야, 세상에 여자분 너무너무 화끈하다. 왼쪽이 여자분이에요. 자, 프로필에는 가족과 찍은 사진도 저렇게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쎄한 느낌. 자, 남성 제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인사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남자한테 너무 잘 맞춰주고 막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돼가지고 분위기가 괜찮아가지고 이제 좋았는데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5분쯤 지났나? 처음에 뷰티 쪽에 일한다고 했었거든요. 원장님이 뭐 실수를 해서 조퇴 처리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보고 방문 홈케어를 신청을 해주면 나갈 수 있다. 그래,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이끌어 눌러봤는데 기분이 좀 쎄하다고 해야 될까? 사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끄끄끄끄 나중에 보내니까 바로 차단해버리더라고. 아,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도 아니고요. 딱 5분 전에 웬 방문 홈케어. 피부관리 손님으로 만나야 내가 나갈 수 있다. 너 나 보고 싶으면 이거 눌러. 약간 네. 좀 이상합니다. 자, 문자 연락했을 때 전달이 자꾸 되지 않는다 이렇게 회신이 됐었고, 그렇지만 동일한 번호로 카톡, 우리 카카오톡 SNS죠. 친구 추가하니까 친구 추가는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다. 링크도 보내고 만나러 가려고 상담 신청을 눌러보니까 영어도 많이 적혀 있었고, 결국은 이 홈케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나왔는데 사실은 사기는 아니다고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분 말로는 제가 이제 사건 맞에 항상 하던 말, 예. 너무 나한테 행운이 찾아오면 믿지 마라 했는데 뭐 이거는 근데 그 정도 행운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운이 왔을 때 한번 의심하라는데, 어쨌든 간에 요게 좀 의심스러워서 신종 사기 아니냐 요거 생각이 들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다고. 사기는 아니고 약간 사기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차창 밖으로 휙휙휙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횡단보도를 반쯤 밟고 있는 저 차 창밖으로 뭔가를 휙, 부스럭 봉지를 들어서 휙, 뒤이어 또 무슨 종이도 막 날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티슈도 휙, 이 세상에 물티슈처럼 막 던져. 자, 인도의 마구 투척. 야, 이거 안 치워? 나 안 치워. 그냥 갑니다. 진짜 너무 싫다. 교수님 왜 저러고 사니? 네, 아니 요즘 길거리 지나면서 걸어다니면서도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남의 동네에다 남의 집 앞에다가 저렇게 쓰레기를 그냥 버렸어요. 충남 예산군 한 편의점 앞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직원이 이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저 차주가 문을 열고 저렇게 쓰레기를 계속 버린 겁니다. 비닐에는 커피 커리어를 가지고 담고 있었고 거기에 영수증도 버리고 거기에 이제 물티슈 막
차를 이렇게 닦더니 그다음 무쇠실을 세상에. 딱 버린 거예요. 직원이 오니까 딱 보더니 그냥 피해버렸다고 합니다. 제보하신 분은 편의점 사장님인데 이런 식으로 네 직원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느라 수고까지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남의 집 앞에 쓰레기는 좀 안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부부의 세계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메일을 주셨어요. 네, 별것까지 했다가 다시 합친 아내와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미국인인데요. 한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재미교포로 또래 재미교포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 한 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연애와 달리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 후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됐고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잦은 싸움에 지친 무렵 사연자는 직장 동료와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우게 되는데요. 결국 별것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고 잘못을 깨달았고 내연녀를 정리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면서 다시 셋이서 함께 살게 됐다고 합니다. 회식과 외근, 출장이 잦은 아내를 대신해서 좀 비교적 여유로운 사연자가 아이를 챙기면서 가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로 아내가 많이 바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아내가 휴대전화를 켠 채로 잠에 들었는데 안 돼. 직장 상사와 수위 높은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좀 달달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데요. 출장을 갔다는 것도 알고 보니까 직장 상사와 함께 놀다 온 거였습니다. 배신감에 가득 찬 사연자는 화내는 것도 잠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서로 한 번씩 외도를 했으니까 아이를 생각해서 용서를 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조금 진지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연접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참고 살자는 자아입니다. 야, 은배야, 상이 지금 저러는 거 다른 사람 몰라도 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 어? 이 모든 난맥상 네가 먼저 초래했던 거야. 업이야, 업. 너의 업이야. 어? 모른 척하든 너도 상의가 그랬던 것처럼 용서해주든 양자택일해. 너한테 이혼이라는 옵션은 없어.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혼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은배야, 이 한심한 놈아. 그래, 잘못은 네가 먼저 했지, 맞아. 하지만 그때 용서받고 재결합했잖아. 아니, 그럼 잘 살아야지. 왜 이제 와서 상의계는 맞바람을 피우냐고. 아니, 그럼 그때 이혼했어야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야, 더 이상 니들은 부부가 아니야. 애들한테도 안 좋아. 헤어져, X. 자, 일단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저부터요? 아니 이게 뭐 이 남편이 용서해준다 만다의 의미에서 전 X가 아니라 이 부분은 왜 같이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미에서 X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한번 상사랑 뭐 바람을 펴서 별거를 했는데 어쨌든 아이를 생각해서 어쨌든 이 소중한 가정을 그래도 지키자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또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부는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연자께서 네. 우리 교수님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럼 진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안 진지하시잖아요. 했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진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그 신의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만 생각하는 건데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이런 상태라면 엄마 아빠랑 살아도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마음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그냥 떨어져서 각자의 삶에 충실한 것이 더 솔직한 게 아닌가. 그리고 각자에 대해서 아이한테는 미안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옳아서 차라리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서로 좀 각자 반성을 하면서 자기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고 아이가 상처를 받는 거는 사실상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뭐 사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게 이런 게 웃긴 거예요. 한 번 했으니까 나도 한 번 할게. 그럼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또 한 번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숫자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때 같이 재결합함으로써 모든 것은 사실 끝났다고 봐야 되고 그 이후의 유책 사유는 정말 유책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분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혼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액션 들긴 했지만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혼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 옛날 거는 빼야 된다. 그 옛날 그 이전의 부분은 그걸로 결국 이혼했고 다시 재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팀장님하고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의견도 궁금하네요. 난감한 상황이긴 한데 먼저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실수한 걸 여성이 용서를 했어요. 이번엔 여성이 실수를 했어. 남성이 용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여성한테 진지하게 대화해서 우리 이혼할래? 여성이 이혼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여성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당연히 이혼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성의 의견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인 의견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이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X를 들었는데요. 사실 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 그래도 이혼이라는 결정이 정말 최종의 결정으로 두고 아이를 생각해서 진짜 두 분 모두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분들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한인자님은 서로 못 믿으니까 그냥 이혼하고 따로 사세요라고 하셨고요. 화이트 베어님은 제발 참고 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로리님,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잘 살아볼 마음이 있는지 그러고 나서 결정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